말이 필요 없죠. 그럼요. 뭐 최근에 그 주변에 또 강원도 파인 뭐 이렇게 또 분양한 단지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이 네. 동네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이런 사태가 없었다면 급매물이 잘 안 떠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뒤숭숭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급매물이 뜬다면 지금 보기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요거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대장입니다. 저는 영수장입니다. 네. 자, 오늘은 네. 부산에서 A급지 중에서 좋은 거. 좋은 거는 비싸잖아요. 네. 그래도 그 중에 투자성이 좋은 거 살펴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이제 대출 규제랑 계엄령 등으로 해서 좀 어수선할 때 네. 다시 A급지에 급매물이 나오면 그런 거 좀 눈여겨보면 좋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제가 이게 엑셀 파일이 좀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좋다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거 완전 저는 이제 혁명을 만들어냈다 할 정도로 너무 그렇죠. 좋거든요. 보기 너무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사용 네. 방법을. 자, 일단 현재 매매가를 A급지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어느 정도 1급지 이상이 8억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되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숫자 필터에서 보다 큼 하면 돼요. 같거나 큼 해가지고 크거나 같음 이렇게 해서 8억 그러면 8억 이상의 아파트가 부산에 있는 모든 아파트 중에 8억 이상이 쫙 나오죠. 이게 다 좋은 거네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비싼 거단 말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면적을 내가 또 필터를 해요. 네. 나는 뭐 너무 작은 거 17평 싫다. 그러면 저는 보니까 24평 이상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24평 이상이면서 너무 대형은 또 좀 그래. 네, 그러면 38평? 9평? 뭐, 네, 뭐 그 정도 보다 큰 해당 범위를 정해서 네. 이제 24평, 23평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한 39평? 한 42평까지는 괜찮지 않아요? 좋죠. 네, 40평대가 갑자기 좋은 게 걸려들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42평까지 딱 하면 이제 이 면적이 싹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뭐냐? 나는 갭 투자하고 싶다. 갭 투자 시 좋은 거, 수익률 좋은 거. 그 다음에 나는 대출 끼고 할 거다. 네. 대출 끼고 수익률 좋은 거, 내림차순. 그럼 대출 시 수익률 좋은 거. 너무 편한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은 솔직히 갭 투자 시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재건축은 또 대출 끼고 했을 때는 좀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출 끼고 했을 때 좋은 거 하나 살펴봅시다. 네. 그러면 이게 타입별로 오다 보니까 이게 겹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보기 좋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 거지. 네. 뭐 노란색이나 아니면은 좀 어떤 색이 해볼까요? 파란색이나. 자, 그 다음에 광안자이도 일단 필터에 다 넣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호가든, 대연롯데, 그 다음에 삼익빛이 네. 이것도 평수도 보면 평수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네요. 삼익빛이 30평, 그 다음에 35평, 34평, 수영현대, 그 다음 비스타 동원, 명지더샵, 그 다음에 해운대 동백, 두산 위브더 제니스, 네. 그 다음에 해운대 비스타 동원 몇 개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 네. 빠졌지만 뭐 레미안 장전이라든지 뭐 경남 마리나도 있고 그렇죠? 네. 이런 거 좋습니다. 지금 대출 끼고 샀을 때 좋은 컨디션에 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만 해도 여러분 오늘 이 시청 클릭한 효과는 있잖아요. 그렇죠. 부산에서 8억 이상 네. 중에서 지금 엄청 많은 단지를 지금 몇 개를 줄여줬어요, 저희가. 네. 자, 이 최고가도 제가 다 일일이 KBC에 다 해가지고요. 하락률 이거 전부 다 해놨습니다. 네. 전세 비율, 전세 가율. 이 비율은 뭐냐면 최고가 대비 지금 몇 퍼센트냐. 예, 다 해놨거든요. 사실 로우 데이터는 더 많습니다. 이게 원본이다. 네, 원본 데이터는 너무 복잡하. 많습니다. 너무 복잡해. 지금 이것도 복잡한데 이것까지 보면 네. 근데 이것까지 다 제공을 해드려요. 부크TV membership 12,000원짜리 가입하시면 네. 이 엑셀 파일 자체를 드립니다. 드립니다. 네. 그래서 나는 공짜로 보고 싶어.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8억 말고 7억대 아파트 찾고 싶어.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네. 얼마나 시간을 획기적으로 낮춰줍니까? 그렇죠. 줄여주고 좋은 거는 찾아주고. 네, 요즘은 시간이 돈입니다.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광안 쌍용 예가 디오션 이게 이제 수익률 1등으로 나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 고점은 16억 5천이지만 자 보세요. 전고점 16억 같지만 네. 14억 2,500으로 뜹니다. 왜냐? 이제 한 개 단지를 기준으로 시세를 안 잡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KB 시세를 기본으로 보는 겁니다. 네. 비교로. 그래서 이제 보면
강한 쌍용 예가 디오션을 9억대 살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투자 수익률이 좀 괜찮게 나옵니다. 36평입니다. 네, 그죠? 36평이고요. 그러면 갭 차이가 이제 5억 정도 나고요. 그래도 수익률은 100%대 예상 수익률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왔고요. 이거를 60%만 대출을 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3억 6천이 되고 괜찮다. 예상 수익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네. 140%가 넘어갑니다. 제가 아까 그 전에 뭐라 했냐면 80% 이상이면 좋고 네. 100% 이상 또 아주 좋고 120% 이상이면 뛰어가야 된다. 뛰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여기는 뭐 강한 쌍용은 말이 필요 없죠. 그럼요. 뭐 최근에 그 주변에 또 강한드 파인 뭐 이렇게 또 분양한 단지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이 네. 동네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이런 사태가 없었다면 급매물이 잘 안 떠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뒤숭숭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급매물이 뜬다면 지금 보기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요거는 부산으로 따지면 해운대 자이가 움직이면 바로 강한 쌍용으로 가는 이런 서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강한 자이 봐야지. 이웃 동네. 네, 바로 이웃 동네에 강한 쌍용이 좀 움직였다, 조금 비싸다, 그러면 강한 자이를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강한 자이를 보실 때는 뷰가 일부 좀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뷰 있는 거를 내가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 그러면 뷰 안 막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뷰 차라리 없는 거는 또 입지 가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괜찮다라고 봐지거든요. 자, 강한 자이가 최고가가 이제 KB시세 기준으로 13억. 실거래가는 훨씬 높죠. 훨씬 높아요. 네. 지금 이제 8억 5천 정도. 8억 5천이고 전세가 4억 2천 정도. 네. 그래서 지금은 4억 3천의 갭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예상 수익률이 좀 높게 나오고요. 전세가율이 50%도 안 되는데도 수익률이 그래도 이렇게 예상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정말 좀 매력적이다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제 네, 매가가 많이 빠진 거지. 그러니까요. 60% 대출일 때는 3억 4천 필요하고요. 이제 수익률은 129% 나옵니다. 자, 이제 3호 가든. 3호 가든이 혹시 이거 아크로 결정 어떻게 됐는지 아직 안 나왔죠? 아직까지 결판은 안 났는데 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은 예감이 좀 듭니다. 네.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좀 비슷비슷한 것 같던데. 네. 자, 어쨌든 이게 안 되더라도 사실 입지가 너무 좋아서 레미안 후보지로 또 레미안이 돼 있습니다. 아크로가 안 되면 레미안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사석에서는 이런 말 합니다. 사석에서는 3호 가든은 지금이 제일 싸다. 그렇죠. 네. 이렇게 약간 좀 조정이 있을 때, 네. 좀 악재가 있을 때, 뭐 이럴 때 확실히 매매가 눌림목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죠. 네. 내가. 그래서 3호 가든은 지금 이제 갭 투자 시에는 사실 수익률이 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어차피 대출 끼고 가야 돼요. 네. 그럼 대출 낀다면 수익률이 또 좀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3호 가든급은 꼭 투자 수익률을 떠나서 그렇죠. 부산에서는 완전 손꼽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는 아파트입니다. 네. 이렇든 저렇든 갈 놈이다. 네. 네.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3호 가든보다 한 5년, 10년을 놓고 봤을 때 투자성이 있고 실거주 만족도가 높아질 아파트가 부산에 과연 몇 개나 될까 싶어요. 사실 일대에는 신축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일대는 이제 해운대 우동자이도 이제 네. 연식이 좀 되어가고 르웰은 그래도 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재송동 느낌이 네. 재송동이고 어쨌든 아직까지 센텀과 마린 이 느낌이 약간 조금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3호 가든이 뭐 어떤 브랜드를 붙이든 새 아파트만 되기만 되면 그냥 무조건 선호되는 네. 단지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등 뒤에는 산 끼고 있고 배산임수. 네. 딱 남쪽으로는 초등학교와 이제 역 끼고 있고 더 밑으로는 일부 이제 강한대교 뷰랑 바다 보이고요. 네. 말이 필요 없죠.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다음 이제 삼익비치입니다. 얘는 뭐 더 말이 필요 없죠. 네. 부산에서는 뭐 1등 재건축. 네. 투자금 대비 수익률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그만큼 상징성이 말 다 했죠. 그게 중요하지 않죠. 네. 이런 단지는 그죠. 상징성 있는 아파트, 뭐 전국구 아파트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공사 기간이 다소 이제 99층으로 이제 특별 건축 구역으로 인해서 좀 약간 변경되면서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단점은 있지만 그게 중요합니까, 그죠? 그렇죠.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자리는. 그리고 뭐 분담금 이슈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상승 여력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초보자분들이 재건축이 꼭 돼야지만
재건축 아파트 투자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진 않죠. 예, 그거는 실거주 기준이고 맞습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때 보세요. 요 시기 때 대비 요때도 올랐고 요때도 올랐고 요때도 올랐잖아요. 네. 그냥 올랐을 때 재건축이 다 안 돼서도 팔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네. 꼭 재건축은 무조건 내가 들고 가야 된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분담금은 마지막에 내기 때문에 네. 거의 마지막 절차 때 분담금을 내기 그렇죠. 때문에 내가 중간에 파는 것도 충분히 타이밍이 옵니다. 네. 삼익빛이라든지 3호 가든 정도면. 그렇죠. 네. 사업 진행 단계마다 가면 갈수록 이게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타이밍을 보고 매수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평수를 제가 좀 알려드리면 30평, 네. 35평, 34평이 조금 괜찮은 시기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 현대. 네. 야, 이것도 조금 이제 앞으로 더 미래에 또 재건축 가능한 단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영 현대는 또 수영 현대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있죠. 예. 여기가 바로 완전 센텀 생활권에다가 그렇죠. 또 일부 뷰도 나오고. 맞아요. 예. 그러면서 또 강도 길게 물고 있고. 그렇죠. 이래서 지금 당장 재건축은 좀 멀었지만 또 입지가 계속 가져가는 만큼. 지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재건축하면 일단 삼익빛이가 먼저 올랐어. 네. 그 다음 3호 가든, 그 다음에 이제 대우마리나, 그 다음에 수영현대. 앞으로 미래의 재건축이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었냐면 협진태양. 또 그렇죠, 같이 그렇죠.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래도 입지발로 해서 가격 상승을, 사업성을 떠나서 입지발로 해서 가격 상승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건축 라인들이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동원이라든지 더샵, 포레 같은 아파트들 들어오면서 정주 여건도 옛날에 비해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람 사는 동네, 그전에는 현대라든지 뭐 SK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단지가 없을 때 협성이라든지 근데 약간 나홀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정주 여건도 좋아지고 초역세권에다가 강뷰 보이고 그 다음에 다리 넘으면 센텀. 와,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뭐 도시의 기능만 따지면 성수동 전략 정비지구와 비슷한 기능이죠. 그렇네요. 비교는 뭐 당연히 이제 서울과 가격 비교는 좀 안 되지만 성수동 이래 보면 항상 도시의 기능이 있어요. 도시의 공간 구조를 보면서 이 기능을 잘 살펴야 다음 예측이 잘 되거든요. 근데 전략지구가 요 라인들이잖아요. 전략지구에 요렇게인데 여기가 강 건너면 바로 강남이고, 그렇죠. 딱 강을 길게 끼고 있는 이런 이제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강남도 아니에요. 압구정이에요. 여기도 보면 도시 기능상은 자 바로 센텀이 됩니다. 딱 길 건너면 바로 해운대 센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선으로는 지하철 안 꽂습니다. 걸어가도 되고. 걸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 수영강을 끼고 이런 문화시설들이 계속 발전 중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 공원, 나루공원. 와, 저는 여기 너무 좋더라고요. 좋죠. 그냥 심심하면 시간 내서 가서 걷고 싶을 정도로. 맞아요.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운대 비스타 동원. 야, 오랜만에 이제 또 신축 아파트로 옵니다. 자, 해운대 비스타 동원이고요. 어떻게 보면 원래 이제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 비스타 동원,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이렇게 좀 3대장 갔다가 약간 경동리인뷰 2차 들어오고 1차도 있죠. 1차가 어디고 LCT 옆에 요 밑에 좀 잘렸죠. 아니네. 요 어디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복 라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뜨다가 확실히 불경기 때는 주복이 좀 못 떠요.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주복이 또 아파트 못지않게 올라가는데 단 뒤늦게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단 입지가 좋아야 되는 부분. 이 두 가지 조건만 맞으면 또 주상복합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사실 전국을 보면 이제 완전 고급 시세를 이끌어가는 것은 주상복합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지가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가 상업지라든지 뭐 역세권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 곳에 고급 주상복합을 지어놓으니 대장 시세를 끄는 대신에 이제 주상복합이다. 근데 여기 이제 우동하고 중동은 주상복합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곳이라서 대부분 다 주상복합이잖아요. 그죠? 네, 이제 비스타 동원이 장점 아닌 장점은 대로변을 끼고 있으면서
좀 요 막힐 가능성은 좀 낮아요. 맞죠. 예, 벽뷰 될 가능성이 낮는 게 참 네. 좀 장점이에요. 그리고 뒤에 또 이제 연결되는 공원, 공원화가 된다면 확실히 아파트 뒤로 내 집 앞에 공원이 있다 이런 장점도 있고요. 그렇죠. 또 우삼구역이라는 거대 맞습니다. 대개발도 남았고 네. 예. 그래서 지금 해운대 피스타 동원이 또 투자 시기가 왔네요. 네. 35평입니다. 자, 이거는 저는 조금 약간 일장일단이 있어서 명지 더샵 2단지. 네. 예, 이게 일단 저는 명지에서 산다면 명지 더샵 지금 완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물론 또 의견이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에코델타 시티가 들어오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분도 있지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30평대보다는 뭐 40평 정도 요렇 되는 거 이런 게 더 땡기는 것 같아요. 더 네.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냥 이럴 때 대형은 사실 세대수 자체가 많이 없어요. 이런 신도시 자체에는 세대수가 이제 대형 평형이 좀 잘 없잖아요. 네. 이럴 때 좀 눌림목 있을 때 대형이 매물로 나올 때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명지 같은 데는 명지 국제신도시에서는 약간 대형을 보려면 40평대 이상 보려면 대장급만 봐야 돼요. 맞아요. 제가 이번에 또 그 초청을 해주셔서 네. 수업도 갔다 왔는데 여기 서부산만의 수요가 또 있어요. 그렇죠. 요 내에서도 또 고액 연봉자들이 네네. 또 대표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출퇴근 시간을 너무 버리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그분들은 이 명지 국제 신도시 내에서 대장급, 내에서 대형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형이 이제 지금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괜찮아 보입니다. 네. 또 단점은 뭐가 있냐면 지금 명지 더샵 2단지 대형을 8억이니까 요금은 또 해수동도 갈 수 있는데 이러면서 수요가 그럴 좀 수도 있습니다. 나뉘어요. 네. 근데 또 상승장이 오면 얘가 또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41평 정도 대형 정도 되면 조망권도 좋을 거거든요. 네.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동백 제니스입니다. 야, 이 위치가 너무 좋은 동백 제니스. 이 아파트도 네. 이제 소형이지만 위치가 좋고 부촌에 끼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너무나 이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거든요. 또 뷰 보이는 건 여기 동백섬 뷰도 나오고. 네. 사실 여기가 마린시티잖아요. 네. 마린시티는 말 그대로 바다뷰 조망 좋고 대형이 많은 곳. 뭐 그래서 부자들이 사는 곳. 네. 뭐 이런 이제 대명사들 있잖아요. 예. 거기에 뭐 지금은 비록 동백 제니스가 세대수도 작고 조망권이 또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부자들이 사는 곳. 네. 네. 즉석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바다뷰가 12억 갔었거든요. 네. 12억대 넘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하락이 35%입니다. 네. 하락률이 높은데 이거 지금 7억 4천대는 분명히 이제 뷰가 안 나오는 게 거래됐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뷰 나오는 거는 이제 좀 더 비쌀 거고요. 네. 그러면 뷰 안 나오는 동백 제니스 7억 4천. 네. 뷰 안 나오는 경동 리인뷰 2차 얼마 하죠? 뷰 안 나오는 거 8억? 9억? 8억 정도. 그럼 좀 고민되지 않아요? 고민됩니다. 네, 요거 8, 9억과 요거 7억 4천이면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아마 마린시티와 또 해운대 구남로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에 좀 맞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일단은 뭐 이제 내가 스스로가 마린시티의 부자 동네에 조금 입성해서 그들과의 뭐 관계 뭐 좀 필요하다 이러면 사실 동백 제니스가 더 맞는 선택인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좀 젊은 세대 그리고 뭐 자녀들도 좀 아직 네. 어리거나 없거나 그래서 역세권 초역세권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이라든지 경동림뷰 2차 햇샘프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7억 4천이면 네.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이랑 또 가격이 비슷한 가격이니까 비교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개는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동백 제니스랑. 그것도 이게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가지고. 달라서. 근데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사실 저는 마린시티의 조금 준신축이 아니고 구축으로 가는 이런 애들 보다는 한번 살아본다. 뭐 쭉 사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에 살아본다 하면 저는 해운대역을 또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비즈니스상으로 또 이렇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제 동백역으로 또 네. 가겠죠. 네. 네. 아직 부자인 우리 대표님들을 많이 못 만나가지고 제가 아직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유튜브다 보니까 네. 사실 또 욕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취향 차이죠. 취향 차이인 것 제가 같아요. 즉석에서 좀 네. 곤란한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근데 자, 저도 좀 나아가면 확실히 마린시티 쪽으로 가고 싶은 욕망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저 동백 제니스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여기 두산 이브더 제니스라든지 아이파크 네. 가기에는 조금 돈이 부담되는 분이 많이 부담되죠. 한번 디딤돌로 가서 그렇습니다. 갈 것 같고 네. 또 마리나 시리즈는 또 구축이다 구축이니까. 보니까. 네. 자, 그다음 또 이제 말 나온 김에 구축입니다. 경남 마리나. 경남 마리나를 보면 자, 요거 수익률 아까 해운대 그 동백 제니스 35평이고요. 네. 수익률은 이렇게 좀 해놔야 보기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경남 마리나가 지금 이제 최고가는 14억 5천까지 갔었고 지금 10억 7천. 네. 비쌉니다, 사실. 그렇죠. 전세 하락이 26% 정도 하락했고요. 전세가 2억 9,500. 맞다. 얼굴에 가릴 수 있기 때문에 2억 9,500에 전세가율이 되게 낮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가 워낙 좋은 지역이라서 그럼요. 7억 갭이 필요합니다. 7억이요. 네, 좀 별로고. 이 아파트 한 채 값 아닙니까? 네. 대출로 꼈을 때 60% 대출하면 한 4억대로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경남 마리나가 이제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은 좀 떨어지지만 대지 지분 때문에 사업성은 좀 떨어지지만 네네네. 네. 이 요트장의 영구 조망권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너무 장점이죠. 사실 이 마리나 시리즈에서는 경남 마리나하고 요 옆에 있는 단지 해강초등학교에 돼 있는 자, 네. 이 경남 마리나하고 경동 마리나가 진짜 연구부입니다. 네. 네, 연구부인데 뭐 용적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지수 뭐 추진 자체가 그렇게 좀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빠른 게 아무래도 대우 쪽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아무래도 이 지역은 우리 마린시티처럼 이 조망권 보이는 이런 단지가 나오는 게 진짜 좀 특징이잖아요. 그러려면 사실은 경남 마리나 위치는 이 대우 3차든 뭐 1차든 2차든 같이 통합을 하든 경동이나 하든 경남 마리나 땅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그냥 몸테크용으로는 경남 마리나가 지금 살기도 좋고요. 앞으로 미래 가치도 굉장히 좀 높은 최고의 단지지 않는가 맞습니다. 싶어요. 네. 좀 부산에서 세밀하게 이래 딱 살펴보면 요 동백역 라인에 요 라인들이 사실 입지만큼은 최고죠. 진짜 최고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입주민들의 자부심도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살기도 구축이긴 하지만은 뭐 별로 그렇게 큰 불편함 없는 자연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주거 환경 자체가 상권이 조금 노후됐고 오래된 상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말고는 전혀 제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재건축 진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9억대 10억대입니다. 그게 다 입지가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층 재건축이 우리가 3호 가든이라든지 삼익비치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조망 보이는 아까 우리 수영 현대 같은 이런 것들이 더 빠를 수는 있지만은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중층 재건축의 그 다음 시장에서는 이 마리나 시리즈가 좀 주도를 하지 않겠나 맞습니다. 싶어요. 재건축이 되려면 결국 대지 지분이 좋아서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지거나 결국에는 그것 말고 뭐가 중요하냐면 분양가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사업성이죠. 그래서 사업성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부산에서는 고분양에 가능한 게 뭐냐면 조망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조망권은 이제 대지 지분은 좀 작아도 조망권을 맞습니다.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삼익비치라든지 3호 가든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성이 받쳐주는 단지는 아니거든요. 거의 1:1 재건축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의 동의가 되었다는 것은 1:1 재건축임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되었다는 것은 그 정도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경제적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그러니까 단지다 보시면 되잖아요. 얘도 혹은 뭐 용적률이 어느 정도 안 받쳐져서 1:1 재건축이나 뭐 그 정도의 그에 비슷한 재건축을 하더라도 입주민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진행은 이제 물막에 떠오르면 충분히 가능한 단지라고 봅니다. 경남 마리나도 비싸지만 비싸요. 투자기에 좀 괜찮은 시기가 왔고요. 자, 레미안 장전. 야, 이 과거에 참 우리가 진짜 말씀을 많이 들었던 단지였습니다. 그죠? 우리 7억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임장 갔을 때는 맞죠. 금매가 거의 뭐 6억 후반, 9천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봤었고.
8억 7천이라도 여전히 이제 투자 수익률은 완전 상위권은 아니지만 상위권은 아니네요. A급 단지 중에서는 그래도 좀 위에 속합니다. 그래도 우량주를 갖고 간다라는 그죠? 네. 느낌이잖아요. 그냥. 네. 이제 KB시세 기준으로는 최고가 11억 4천. 그다음에 현재 8억 5천. 그다음에 전세는 4억 2,500. 네. 그래서 갭 차이가 4억대 정도 납니다. 4억 2,500. 그래서 갭 투자 시 수익률은 69%. 뭐 무난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네. 대출 끼고 갔을 때는 더 좋습니다. 네. 이제 필요 금액은 3억 4천. 네. 예상 수익률은 87% 정도. 웬만한 수치가 전부 다 무난한 수치다, 그죠? 네. 근데 여기는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투자도 하고 싶은데 실거주도 또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진짜 딱 선호하는 단지가 장전 레미안이거든요. 네. 네. 우리가 또 레미안 포레스티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동래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이 우량 단지다 보니까 실거주 하기 너무 좋고, 거기도 투자까지 또 어느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으니까 확실히 레미안 장전은 빠지지 않네요, 그죠? 네. 자, 오늘을 뭐 여기에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네. 요 상위권에 있는 것들은 좀 눈여겨보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좀 나는 무료로 보고 싶다. 네. 그러면 이거 좀 스샷 딱 캡처해가지고요. 캡처해가지고 보시고요. 참고해 보시고 나는 좀 더 이 파일도 받고 싶고 뭐 추천 매물을 받고 싶다. 좀 찍어주는 단지 좀 보고 싶다. 네. 이러면 북구TV 멤버십. 12,000원짜리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우리 컨설팅 받으려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아닙니까? 돈이 뭐 천정은 부지 없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를 내가 직접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 신규 강의라든지 임장 이런 거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북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